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 부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후환경분과라는 곳에서 다음 달에 있을 플라스틱 협약에 관련돼서 이제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이 오늘의 수업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그 플라스틱 협약이라는 게 워낙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실생활에서 더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협약이라는 게 뭔지를 좀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여기 초급초등학교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에 플라스틱에 대해서 관심이 플라스틱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에서 이제 고민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협약이 만들어졌고요. 그 협약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이제 플라스틱에 대해서 플라스틱이 얼마나 안 좋은지,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3편에 걸쳐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질문도 받을 거고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는 자원순환시민센터의 김추정 대표님을 모시고 전주기 탈플라스틱의 대책에 대해서 일단 먼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직접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왜 플라스틱을 줄이려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말씀도 드리고 여러분 질문을 받아 대답을 진행할 앞에 소개했던 부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후환경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원순환시민센터의 김추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편은 우리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왜 줄여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짧게 먼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미리 질문하신 내용을 봤는데 그게 상관하지 말고 빠진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 궁금한 거는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슬라이드 같은 건 되게 많은데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릴 거고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또 질문할 때 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뭐 쓰레기가 너무 많고 플라스틱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뭔가 필요하면 만들어야 되겠죠? 생산. 그리고 어때? 오염물질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소비? 빨리빨리 해서 빨리빨리 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환경이 파괴가 되는 거죠. 여러분 미세먼지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네, 이런 것처럼 환경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는 건데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넘어가도록 하고.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관심 가지는 게 플라스틱하고 비닐. 비닐도 똑같은 플라스틱이에요. 약간 다르게 표현할 뿐이지. 우리가 어떤 걸 그러면 플라스틱을 사용할까? 아침에 나올 때 옷하고 신발이 필요하죠? 거의 다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당에 갔을 때는 종이컵도 나오고 물병도 나오는데 대부분 다 플라스틱이죠. 종이컵은 왜 플라스틱일까요? 아니, 코팅되어 있죠. 잘 아시는 것은 그래요. 그 다음에 물티슈. 물티슈도 티슈니까 휴지가 아니고 플라스틱이에요. 그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어른들이 피우는 담배 필터도 플라스틱. 우리가 차를 마시는 티백 넣어서 우리 우려 먹잖아요. 이거 대부분 플라스틱 제품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좋아하는 거. 저녁때에서 치켜 먹을 때 배달 용기. 대부분 어디다 담겨옵니까? 플라스틱 용기에 다 담겨오죠. 그럴 정도로 우리 생활에 너무나 많은 플라스틱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요즘 공기 중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떠나네요. 미세먼지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플라스틱도 섞여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식물은 안전할까? 식물도 땅이 오염돼서 들어가고 그 다음 세대의 식물도 또 플라스틱 검출이 돼요. 그 다음에 동물은 여러분 한번 보셨죠? 막 플라스틱 먹는 동물들. 가장 피해가 심각한 게 동물들은 플라스틱 큰 것조차도 먹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이렇다 보니까 사람도 플라스틱을 먹잖아요. 사람은 큰 건 안 먹겠죠. 작은 플라스틱이 알게 모르게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 너무 많이 쓰고 너무 많이 버리는데 사람, 동물, 식물 할 것 없이 다 이제 플라스틱이 오염되는 이런 세상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알아봐야 되는데 딴 것보다 플라스틱은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게 1907년도예요. 그러면 만들어진 지 이제 100년도 조금 넘었죠. 근데 벌써 엄청나게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왜? 플라스틱이 가볍습니까? 가볍죠. 강합니까? 비행기도 플라스틱으로 만듭니다. 원하는 모양대로 원래 어려운 영어 단어 뜻이 거기서 유래가 됐어요. 그 다음에 원하는 색깔 나와서 여기다 한번 둘러볼래요? 플라스틱 많죠. 플라스틱이 되게. 근데 색깔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근데 원하는 성질대로 왜냐? 플라스틱 만들 때는 화학물질을 사용해요. 첨가제로. 다양한 성질을 구현을 하죠. 그렇다 보니까 꿈의 물질이다.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신이 실수로 만들지 못했으나 마침내 인간이 신의 실수를 만회한 물질. 엄청난 극찬이죠.
왜? 장점이 많으니까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점점 많이 쓰다 보니까 너무 이상한 게 많죠. 제가 아까 성질 이야기할 때 화학물질 말씀드렸죠. 플라스틱 만들 때 쓰는 화학물질의 종류가 몇 가지가 될 것 같아요? 무려 16,000가지. 근데 그게 얼마나 사람한테 해로운지도 다 몰라요. 다 디버벅돼 있어요. 태움 오염물질. 여러분, 라이터 쓰면 안 되지. 종이 태워지는 거하고 비닐 태워지는 거하고 완전 다르죠? 그럼 잘 썩지도 않습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플라스틱 만드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 5초. 사용하는 데는 얼마? 5분. 썩는 데는 500년. 다 알잖아요. 그럴 정도로 잘 썩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나온 것도 되게 우리한테 해로운데 지금 점점 여러분들 한번 검색 잘하고 해보시면 플라스틱이 얼마나 인간이 나쁘다는 게 점점 더 많이 밝혀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런 표현을 쓰게 된 거죠. 왜? 너무 많아요. 2014년도에 만들어진 게 3억 톤을 넘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얼마나 만들까? 1년에 4억 5천만 톤 넘었어요. 기하급 수용 늘어나죠. 그 다음에 보시면 2015년까지 70억 톤 정도가 폐기됐는데 문제는 지금까지는 90억 톤 넘게 폐기됐어요. 그림 잘 보세요. 재활용 얼마? 10%도 안 되죠. 소각, 나머지 매립, 땀이 안 묻혔으면 어디로 간다? 그렇죠. 바다로 가는 거예요. 12,000톤. 지금 1,200만 톤이죠. 지금 최신 데이터는 거의 한 1년에 2천만 톤 정도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갑니다.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온통 플라스틱 쓰레기잖아요. 그럴 정도 플라스틱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2011년도에 하루에 버려지는 양이 5,000톤이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쫙 올라가서 12,000톤을 넘어서고 현재는 얼마까지 올라갔을까? 이제 하루에 버려지는 양이 13,000톤을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런 플라스틱 쓰레기가 쏟아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잠깐만 상상을 해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해한 화학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플라스틱이 이렇게 좀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다 주변에 쓰레기 시도를 그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그림에서 빨간색이 진할수록 플라스틱 쓰레기 오염도가 심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온 세계의 바다가 뻘겋죠. 우리나라 주변도 뻘겋어요. 그 다음 태평양에는 이름하여 플라스틱 아일랜드라는 우리나라의 무려 15배 넓이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중심으로 한 섬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쓰레기하고 섬 만드는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아니면 쓰레기로 많이 만들어 산이 된다는 상상? 이건 지금 현실로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좀 줄여야 될까요? 그럼 우리 뭘 많이 쓰지? 짧게 물어보면 잘 보세요. 일회용품 많이 씁니까? 일회용품 무지하게 많이 씁니다. 두 번째로 비닐봉지 많이 씁니까? 엄청나게 많이 쓰죠. 이거 어떻게 줄여야 될까? 생각해 보세요. 자, 세 번째로 페트병 많이 쓰나요? 페트병 많이 쓰죠? 그림에 나오는 것을 이렇게 만들면 재활용조차도 어려워요. 그래서 제도를 바꿉니다. 요즘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표시를 다 해야 돼요. 재활용 어려워요. 저 재활용 어려우니까 사지 마세요라고 표시를 다 바꿔야 돼요. 이럴 정도로 페트병 많이 쓰죠. 그 다음이 택배. 요즘 택배는 또 옷이나 신발만 하는 게 아니라 뭘 한다? 음식 같은 거를 배달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스팩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아이스팩 안에 들어있는 게 뭐다? 고흡수성 폴리머라고 플라스틱이에요. 그게 찢어져가지고 나오게 되면 토양, 수질 다 오염시키는 거죠. 이걸 어쩌야 되노? 요즘은 주위에서 재사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그냥 하면서 버리는 게 아니라. 또, 여러분 배달 음식 좋아합니까? 좋아하죠? 원래 초등학교 와서 수업하면 배달 음식 다 좋아합니다. 근데 어른들 이야기하면 반만 좋아하죠. 근데 배달 음식은 다 어디에 담겨서 온다? 요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오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는 과연 다회용으로 옛날처럼 여러분 옛날에 다회용기로 배달하는 거 본 적 없죠? 제가 여러분만 할 때는 다회용기를 배달하고 들고 가가지고 다시 씻어서 또 배달해 줬어요. 근데 지금은 다 한 번 배달하고 다 버리죠. 그게 너무 많아요. 네. 그런 상황. 그 다음에 요즘은 플라스틱 역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역습은 뭡니까? 역습. 다시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누가? 플라스틱이 우리 공격하는 겁니다. 자, 앞에 얘기한 것처럼 동물들은 거의 먹고 죽거나 갇혀서 죽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 보면 어때요? 가슴이 아프죠? 그럼 사람은 괜찮을까? 사람도 안 괜찮겠죠. 제일 중요한 게 오늘 미세 플라스틱. 쉽게 하기 작은 거야, 작은 거. 되게 작은 걸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물론 기준은 5mm 이하죠. 근데 더 작은 건, 여러분 알죠? 마이크로미터, 나노미터 알죠? 그럼 더 작으면 보이도 안 해요. 1차로
원래 작게 만든 게 있어요. 세수 잘 되라고 세안제 작게 넣는 것도 있고, 페트병처럼 크게 만들었는데 쪼개져서 작아진 것도 있어요. 기준 5m야. 미세 플라스틱. 앞에 나온 것처럼 이거는 알게 모르게 우리 몸에, 동물의 몸에, 식물의 몸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막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자, 보시면 큰 플라스틱은 바다라고 하면 고래 같은 큰 애들 만나죠. 요즘 TV에 고래가 죽었다고 기사 나왔는데 배 갈라보면 뭐가 나와요? 플라스틱 나오잖아요. 작은 거는, 방금 말씀드린 작은 거는 플랑크톤. 플랑크톤이 뭡니까? 바다에 제일 작은 거잖아요. 얘들이 작은 플라스틱을 먹인 줄 알고 먹는 거예요. 그럼 그 플랑크톤은 작은 물고기 먹겠죠? 그럼 작은 물고기는? 큰 애들이. 그럼 큰 애들은? 선생님 같이 물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먹는 거죠. 플라스틱을 먹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이 있는데 우리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플라스틱 많이 만들어가지고 재활용을 잘 못해서 엄청나게 많은 플라스틱이 계속 노출돼서 식물이고 동물이고 인간이 먹고 살 건지, 아니면 이 그림처럼 같이 노력을 해서 좀 플라스틱 생산량을 한번 최고치를 찍고 천천히 줄여나가면서 리사이클, 즉 재활용률을 높여서 더 이상 노출되는 플라스틱 양을 줄일 건지. 여러분은 어떤 세상에 살고 싶어요? 이쪽? 이쪽? 그러니까 우리 오늘 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명도 듣고 허심탄회하게 질문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끝나고 나서 한번 여러 가지를 찾아보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요건 여러분들 질문 속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국제적으로 막 서로 모여서 이렇게 뭐 협상을 하잖아요. 논의를 하는 그런 이야기는 또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일단 먼저 설명할 내용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한 5분, 10분 동안 여러분이 편하게, 원래 작성했던 거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한번 질문을 해보면 제가 대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플라스틱을 버릴 때 처리되는 비용은 얼마 정도가 들어요? 자, 그걸 찾아보면, 그 방금 전에 페트병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투명 페트병. 저 뒤에 한번 볼래요? 이렇게 투명하게 생긴 페트병 같은 경우에, 이걸 만든 사람들이 처리할 때 보태에 쓰세요라고 주는 돈이 1kg에 한 130원 정도. 그런데 페트병 1kg를 만들 때 돈이 얼마? 그 재료값이 얼마냐면 1,000원이 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되게 만들 때는 재료는 이만큼인데, 그건 싸긴 싼데, 훨씬 적은 돈을 내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그 돈 가지고 페트병을 소각하거나 태우거나 매립 땅에 묻거나 아니면 재활용할 때 그밖에 안 들까요? 130원 원 내는 것보다 거의 2배 정도의 비용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만들 때도 되게 싸게 원료를 많이 하는데 그걸 버릴 때도 별로 돈을 안 들어 책임을 안 진다는 거죠. 그럼 투명 페트병 말고 색깔이 있는 페트병 있죠. 네. 그거는 한 250원 정도의 비용을 내요. 1kg에 한 병이 아니고. 근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2배 정도의 처리 비용이 들기 때문에 쉽게 생산하고 그냥 쉽게 버리고, 처리를 할 때는 자기들은 돈 조금 내고 나머지 돈은 세금을 하잖아요. 세금으로 국가에서, 지방 정부에서 부사정부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낸 세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럴 정도로 플라스틱 문제가 비용적인 문제에서 큰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어요. 네, 또 질문 편하게. 장바구니나 텀블러 등 친환경 용품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왜 아직 이런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나요? 예,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플라스틱 같은 그 문제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많이 쓰기 때문에 쓰레기가 빨리 녹는 거잖아요. 일회용이 뭐예요? 한 번밖에 못 한 써요. 번 쓰면 바로 버리잖아요. 재활용되면 좋겠는데 대부분 재활용이 안 되니까 쓰레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회용 말고 여러 번 쓸 수 있는 걸 써야 되는데, 방금 말한 텀블러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쓸 수 있고 그만큼 오래 쓸수록 일회용 컵을 쓰는 효과가 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텀블러를 많이 쓰는 문화가 정착이 안 됐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1년에 한두 번씩 우리 카페 이런 데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와서 음료수를 사서 들고 나가는 사람 중에 텀블러를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전체 중에서? 10%가 될까요? 안 돼요. 10%가 안 돼요. 거의 1, 2% 수준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들고 나간다는 얘기죠. 첫 번째로 문화가 아직 형성이 안 돼 있고 제도가 정착이 안 되고,
아직도 많이 쓴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텀블러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텀블러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집에 텀블러 쓰는 사람들이 텀블러를 보통 몇 개 갖고 있을 것 같아요? 5개. 5개. 많은 사람은 수십 개를 가지고 있어요. 텀블러 새 거 나올 때마다 그걸 사서는 잘 안 쓰는 거지. 텀블러나 다이어트컵은 몇 개를 사서 그걸 오랫동안 써야 일회용컵 좀 효과 있잖아요. 근데 텀블러 쓰는 사람들도 그렇게 안 쓰고 텀블러 너무 많이 만들어 조금 쓰고 버리니까. 그런 문제라고. 그럼 장바구니. 장바구니 마찬가지죠. 보통 환경 관련 행사를 하잖아요. 밖에서 막 캠페인 같은 거 쓰레기 줄이자고. 그러니까 기념품으로 뭘 많이 나눠줄까요? 장바구니. 장바구니를 많이 나눠줘요. 장바구니 쓰라고. 좋은 뜻인데 그런 장바구니가 너무 많아서 에코백이 너무 많아서 사용하지 않고 자꾸 쌓이게 되면 일회용 비닐봉지를 주는 효과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것도 몇 개만 가지고 계속 사용을 해야 효과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보통 비닐봉지를 많이 줄이려고 노력하는 전도시장 같은 경우에도 미리 나눠주는 게 아니고 안 쓰는 에코백이나 장바구니 모아서 그거를 안 가져오신 분들한테 빌려주는 그런 행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안 만들어도 일회용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더 활성화돼야지만이 우리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일회용 컵이나 비닐봉지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가는데 아직은 조금 부족한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쓰레기 섬을 처리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네, 아주 명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이게 우리 친구처럼 좋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모여있는 쓰레기 섬을 치우려고 노력을 해봤거든요. 막 배 엄청나게 묶은 장비 같은 걸 해가지고 하려고 노력을 해봤었는데 쉽지가 않아요. 지금 계속 실패를 거듭하고 있어서 이걸 좀 이렇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결과 보고에 하면 이 쓰레기 섬이 면적이 더 늘어났더라라는 이런 결과가 나올 정도로 자꾸 실패하고 있어요. 안 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지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모아서 처리하는 거하고 바닷가에 그것도 아주 넓은 바닷가에 있는 것들 떠다니는 것들을 모아서 처리하는 게 어느 게 더 어렵겠습니까? 네. 어렵죠. 물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너무 어려워서 잘 안 되는 거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도전을 할 거예요. 좀 지켜봐주면 좋겠고 우리 친구들도 좀 더 큰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다에 있는 쓰레기를 줄일까 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같이 한번 모아봤으면 좋겠는데 더 중요한 건 안 버려야 되겠죠.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서 안 버리고 가급적 특히나 바다로 가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조금만 지켜보시면 앞으로는 좀 바다로 가는 플라스틱을 많이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한 단계에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또 질문. 네, 여러분들이 약간 긴장하신 것 같아가지고 질문도 찬찬히 생각해보시고 두 번째, 세 번째 파트에서도 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 편하게 했으면 좋겠고 첫 번째, 왜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여야 되냐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2편에서 전 세계가 모여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협상을 한다 하던데 그게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편은 이걸로 마칠게요. 네.